안녕하십니까. 레스몬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JB금융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JB금융지주는 숨겨진 알짜 배당주입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한 안정적으로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합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주식을 투자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의 안에 어떤 회사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JB금융지주는 지주회사이며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광주은행도 최근 2018년 10월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완전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은행권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은행은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민영화 방안으로 헐값에 나온 것을 전북은행이 인수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하나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이익이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이 JB금융그룹은 베트남 증권사 MSGS사를 인수하여 광주은행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MSGS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하나 약 150억 규모로 매년 꾸준히 순이익을 내는 베트남 중견 증권사입니다. JB금융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은행 캐피탈 이어 증권업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새로이 동남아 금융 벨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JB금융그룹은 지난 4월 김기훈 회장 취임 후 내실 경영으로 자본 적정성 개선에 나서 지난 7월 이미 보통주 자본비율 9.62%로 끌어올렸고, 지난 3분기 보통주 자본비율 9.83%를 기록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조건을 달성해 해외 M&A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증권사 인수는 지방금융그룹 중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은행, 캐피탈, 증권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게요. 이 회사는 매년 2조 2천억에서 그 다음에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쭉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네요. 3,480억, 4,160억, 영업이익이 4,849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600억, 그 다음에 3,200억, 3,600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JB금융지주 외 은행들은 사실 예대 마진이라고 예금과 대출이자 마진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을 빌려서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국은행에서 또 빌려서 이렇게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진이 지금 현재로 따지면 0.75%인데 실제로 대출은 거의 3% 가까이 나가죠. 2.5에서 3%. 그러니까 이 마진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만 있는데 투자를 해준다 보면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은 1분기가 96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으로 봐서는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배당률도 더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의 투자자들을 보면 해외 투자가 44%, 해외 투자자가들이 44%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56%. 이게 왜 해외 투자자들이 많냐 하면 사실 이렇게 은행, 그 다음에 보면 좋은 회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고 회사들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서 사실은 빨대 꽂아서 또 우리나라에 자금들을 쏙쏙 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저성장인 투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가 성장성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다 해외로 자본이 다 유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서 금융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또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 삼성사가 지분을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6%,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큰 회사들은 주빌리 아시아가 6.8%, 상환도 홀딩스가 5.2%, 그리고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가 한 1%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배당률을 보면 2017년도에 100원을 주다가 2018년도에 180원, 2019년도에 300원. 이게 배당이 약 7% 됩니다. 7%.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런데 2020년도에는 뭐 아마 400원에서 5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죠? 4,4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배당률이 10%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은행에 넣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알짜 배당주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은행들이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대출 잔액이 926구조입니다. 지금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또 부동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주식 투자에 더 뛰어들면서 더 대출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다 보니까 더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BIS 비율이 사실은 10% 이하면은 제가 봐서는 자본 건전성이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을 보면 기사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아직은 7%대입니다. 전부 다 선진국들은 뭐 상당히 낮지만 미국은 5.7%, 중국은 2.2%, 독일, 프랑스는 낮지만 홍콩하고 일본을 보면 다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고 각 나라별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융 장세로 주식 이렇게 하락이 되면 금리 인상 시기가 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은 시기가 여러 차례 한 뭐 두세 차례 최소 올 때까지는 이 은행주를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주들이 금융위기 때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보면 1998년 이후 IMF 때 보면 은행주들이 코스피보다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은행주하고 증권주들이 이런 것들이 다 건설주까지 부도가 나면서 많이 부도가 나고 살아남은 기업들만, 그리고 살아남아서 합병하고 이런 기업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주들이 빠른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행주들이, 은행, 증권, 건설주들이 먼저 크게 상승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여타 상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리먼 사태를 살펴보면요. 2008년 이후죠. 이때 보면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이게 상당히 먼저 올라가고 그 당시에 은행주들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은행주를 잔뜩 사서 큰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전에, 은행주 전에 뭐 증권주도 사고 뭐 다른 IT주도 사서 수익을 먼저 냈고 그 후에 은행주를 마지막으로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큰 돈을 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최근 2020년도를 보면 이렇게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거의 뭐 2000선, 오늘 뭐 2000 가까이 1913까지 회복을 했는데 보면은 은행주들은 하나도 안 올랐죠. 그래서 이 은행주들이 또 제 가치를 찾는 장세가 한번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도 받으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제 가치를 찾으면 주가 수익까지 병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뭐 일단 팔았다 샀다 하시든지 아니면은 배당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배당 수익 이상으로 충분히 나면은 뭐 매도하셔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준봉상에 보면은 아직 보조지표는 바닥이나 나머지는 아직 제자리에서 이 자리가 사실은 포인트로 보면 되겠네요. 이 자리가 안착이 되면 조금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보여지고요. 아직은 주봉상으로 좀 보면은 안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월봉상도 아직은 안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배당 수익을 내다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주식이 좀 비싸겠죠. 그 대신에 이제 비싼 가격을 주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은 배당 권역이 7에서 10% 권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배당을 원하시는 분이나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으신 분들은 이 주식을 투자를 하시고, 나는 뭐 공격적이거나 장기 성장성이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에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JB금융지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